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더라도 주식에 내 돈이 100원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소식들만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정 시간이 없으시면 출퇴근길이나 밥 먹을 때 1.5배속으로 듣기라도 하시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2차전지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신문은 늘 읽다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기사가 나중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보니 오늘도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더보기에 타임라인으로 표시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찾아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기사는 디지털타임즈 박한나 기자님의 2차전지 자원 확보 국가 간 협력 필요라는 기사입니다. 22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주요국 산업정책과 산업별 국내 공급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리튬의 대중국 의존도는 78%로 지난해보다 4.1% 감소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삼원계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망간도 80.8%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고 코발트도 57.1%로 13.2%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산 광물에 대한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 공급망을 다각화한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IRA의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 기준은 북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내에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40%에서 2029년까지 90%까지 높아질 예정이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이 조건을 제때 충족하지 못하면 북미 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져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니켈을 제외한 리튬,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모든 원자재의 최대 의존국이 중국이니만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그리고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등 글로벌 정보 공유 핵심 체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현진 책임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사활이 걸린 만큼 지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온이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현대차 EV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 노회철 기자님 기사인데요.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그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했는데 조지아에 있는 SK온 미국 공장이 다음 달부터 거기에 쓰일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당초 미국 포드에 납품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했다가 포드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사업 속도를 조절하면서 SK온이 낭패를 보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물론 물량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북미 시장에서 아이오닉5를 비롯해 현대차의 전기차가 꽤나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되면 SK온의 조지아 공장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SK온의 연내 목표인 흑자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한국의 완성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전기차를 만드는 상황. 요즘 자국 보호주의가 갈수록 심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액공제 혜택 등을 더한 한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더 선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미국 시장에 이어서 유럽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현대차 소식입니다. 매일경제 박재환 기자님의 체코 공장 찾은 정의선 캐즘에도 전기차 투자 확대라는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 체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생산량이 5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정의선 회장이 추석 연휴에 직접 이 체코 공장을 방문해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업의 오너가 어디 가서 뭐라고 말했다라는 기사들을 잘 보면 그 기업의 방향이나 전략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 꽤나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유럽의 전기차 수요 증가세는 0.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2%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상황임에도 직접 유럽 공장을 찾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독려하고 현지인들과 교감하려 노력하는 것을 보면 현대차는 확실히 전기차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인기인 소형 전기차 라인업 EV3, 코나 일렉트릭,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작으로 상품성을 개선한 중대형 모델, 수요 둔화를 돌파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더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차에 어떤 성과가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LG화학이 일본 도요타와 파나소닉의 합작 배터리 회사죠.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드 솔루션, 이름 굉장히 기네요. PPES에 양극재를 납품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경제 김영규 기자님 외 여러 일간지에서 보도했는데 2026년부터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며 규모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0월 도요타 북미 법인과 2030년까지 2조 8천억 원어치, 올해 2월에 GM과 2035년까지 24조 7,500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체결한 것에 이어 꽤나 의미 있는 성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구조와 LG 엔솔에만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었던 LG화학이 본격적으로 배터리 양극재 분야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도요타의 전기차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LG화학은 본격적으로 양극재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니만큼 바쁘시겠지만 가볍게 한번 들으신 후에 시간이 되시면 더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더 시간이 되시면 직접 기사를 찾아서 보시면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소식들 엄선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